좀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그 MZ 세대들한테 일어나는 그 일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 비교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런 것들이 어, 그, 이 부분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어떤 부분은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아, 어, 이렇게까지 사는 세대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불편했고, 오늘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과 영화에 왜 쟤네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아마 연동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 이, 그렇다면, 그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든, 그, 이 책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아직, 제가 준비하는 게 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도 6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읽어놓고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필트를 만들어 놔야 좀 책이 없으신 분들도 이해가 되고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야 저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여간 이거 하나는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만의 영역이 반드시 있다. 그 이성 작가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맨날 잊어먹어요. 에이트에서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인문학이다라고 했거든요. 어제 제가 1인 기업 그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국 그 독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독서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생각, 독서와 예?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에 독서와 글쓰기. 책쓰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독서와 글쓰기가 있어야 휴먼 터치가 돼요. 그래야 이것이 사람의 영역이거든요. 그게 돼야 결과물 수준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결국,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휴먼 터치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독서하고 글쓰기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휴먼 터치가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 독서하면서 인풋을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서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이 인풋만 있어도 안 되고 요 인풋과 아웃풋이 한꺼번에 조화를 이룰 때 휴먼 터치가 생기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4년 10대 소비 트렌드 지난번에 분조 사회 얘기를 했죠. 2024년에 키워드가
용해해잖아요, 용해. 그래가지고 영어로 드래곤 아이라고 해요. DRAGONEYES. 그래서 이게 10개예요, 10개. 그런데 이 맨 앞에 D자를 붙이는 거, 이게 맨 앞에 붙이는 요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2024년을 끌고 갈 대표 트렌드라는 거예요. 대표 트렌드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돈트, 여기 돈트라고, 여기가 시간, 타임이라는 것을 안 썼지만, 여기에 don't waste single second time efficient society라고 해서 이 안에 시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변묘하는 시간의 가성비,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유 경제에서 지금은 경험 경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래서 초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2024년의 키워드의 핵심이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대표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죠. 호모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AI는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만큼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달라진다고. 이 성과가 달라지는 이것이 휴먼 터치라고 했잖아요. 휴먼 터치. 근데 휴먼 터치의 핵심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결국 이거의 핵심은 독서하고 글쓰기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잘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 휴먼 터치가 되고 독서와 글쓰기가 될 때 프롬프트, AI한테 움직이게 하는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거를 참 많이 해요.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 저는 아이디어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강의가 들어오면 노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글에 어, 이 유럽의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딩, 저는 이런 쪽에는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강의할 때 이렇게 제 아이디어를 써놔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써놓고 이걸 가지고 AI한테 물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틀을 잡아놓고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요. 구글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만들고 요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이 PPT에 와서 한번 제가 하는 걸 한번 여기 있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가 전문가라기보다도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클라우드 우리 주민섭 선생님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민섭 선생님한테도 제가 꼭 그 신사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가 그 이 강의안을 이거 대학생들을 한때 한 강의예요. 이렇게 만들어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의 V3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강의안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저도 엄청나게 배우죠. 클라우드라는 게 뭔지 대략적인 개념은 알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되게 깊이 있게 개념을 익혔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답을 끄집어내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휴먼 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 그러면 저게 안 돼요. 제가 그 이 뭐야 아수겁을 가지고 번역을 A4 용지를 한 23장을 하루 만에 했어요. 하루 만에. 근데 물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번역이 된 게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게 번역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좀 그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그게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아수겁이 나중에는 있잖아요. 오늘 할 일 다 했으니까 오늘 저희는 더 이상 못 해드립니다라고 주인님 죄송한데 더 이상 못 해드립니다 하고 태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런 애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강의안이 나올 수 있게끔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한테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달라진다고 AI 내는 결과물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요즘 챗GPT가 워낙 유명하고 AI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질문하면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전 준비 단계가 이런 독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똑같이 된 사람처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 어,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게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을 완벽한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여기에서 보면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이게 여러분들 활력인데 절망이래요.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책에서 설명해 주는 세부 내용을 보고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 학교 폭력을 다뤘는데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의 싸가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일들,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고, 이런 것이 만들어낸 그 어떤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육학경 인간, 그리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요것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과거에는요, 일가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백화점 하면 생각나는 가격 정책이 뭐야, 백화점. 백화점 하면 생각나는 가격 정책.
생각 안 정찰제. 나세요? 맞아요. 정찰제예요, 정찰제. 정찰제가 일물, 일가격 정책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요 가격으로만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정찰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버라이어티 가격은요, 이런 거예요. 소비자의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지불 의향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서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문 N가의 세상을 열었다고 해요. 최저가가 아니라 지금은 최저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최저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최저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에 들어가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우리가 취급하는 게 세상에서 엄청 저가의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유통이 우리뿐이 안 돼. 직판이란 말이에요. 직판. 예? 우리가 뭐 한다고? 직판을 하는데 어디서? 온라인에서 우리보다 더 싸게 팔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보 네트워크들. 근데 세상에 보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회사에 있잖아요. 요즘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진짜 꼬무줄이에요. 지금 비수기잖아요. 싸게 해도 안 팔려요. 안 먹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데도 못해요. 겨울에 이-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자금 회전도 필요하고 또 오래된 재고, 뭐 아이스크림은 사실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그래도 2년을 안 넘기려고 해요, 회사들이. 최소한 2년은 안 넘기려고. 그래서 겨울에 재고를 어쨌든 던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한다고요. 저희도 지금 엄청 그 요일별로 세일을 해요. 그러니까 콘 같은 경우 몇 개 사면 하나에 700 몇십 원. 지금 편의점 그 할인점 가도 1,200원. 편의점 가면 2,000원씩 팔잖아요. 콘 안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온라인에 740원대까지 팔아요. 몇 개 이상 사면 어 그러면 택배도 무배예요.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무배송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개당 1,000원도 안 되는 거에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점에 주는 가격보다도 싸,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알고서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바꿔서 판단 말이에요. 지금은 최저가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가 그래요. 아니 A라는 데는 이만큼 파는데요. 어제 우리 거래처에서 내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그 거래처가 이제 우리한테 한번 납품을 하려고, 거래처는 아닌데 아직 저희한테 납품을 하려고 계속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한 게 그래요. 내가 지금 파트너를 찾는 거는 최저가를 찾는 게 아니다. 나하고 파트너십이 돼서 꾸준히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는 걸 원하지 지금 당장 가장 싼 데를 찾는 게 아니다. 최저가를 찾는 거지 최저가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도 이에 발빠르게 행동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점점 잘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이 왔죠. 그동안 이게 벌써 PPT가 54장까지 갔어요. 아직 절반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할 게, 육각형 인간하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육각형 인간 조금 했죠. 지금 여기에 육각형 인간의 이제 가장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각형 인간은 이 외모, 성격, 그다음에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이런 거에 약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1점, 2점, 3점 매기면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을. 그래서 선을 그으면 이 안에 가장자리에서 완벽한 육각형이 되는 이런 사람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성격이 좋으면 돈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 약점이 없는 사람. 예, 제목을 보면 이응, 미음, 히읗의 찐 과거를 폭로합니다. 금수저에 엄친 딸은 쥐뿔, 고딩 때 무존재감 쩔었어요. 아버지가 축산 가공업자라고요? 아니, 4차 산업시대에는 정육점도 축산업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냐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셀러브리티 중에 오민예라는 주인공, 이게 오민혜예요. 오민예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유명 연예인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과거를 누가 이렇게 파가지고 폭로를 한 거예요. 지가 금수저의 엄친딸이라고 아버지는 축산가공업을 한다고. 근데 그 파보니까 엄친딸은 쥐뿔, 고딩 때는 무존재감으로 쩔었고요. 아버지는 정육점 한다고. 아니 이게 뭐가 어때서 정육점 축산업 아닌가요? 꼭 소를 길러야 축산업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과거에 어렵게 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이명웅 얘기를 해요. 이명웅이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저렇게 유명 연예인이 되는 사람이 그 몇 년 사이에 그런 사람은 이제는 과거가 삐리삐리하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시작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예,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하여간 시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유명인의 담론, 유명인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어려운 과정 환경을 딛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출발했지만 보란 듯이 성공한 인간 승리형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현재는 보컬, 댄스, 비주얼, 예능, 리더십, 축구, 사랑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육각형 연예인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육각형 인간이라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되게 불편했어요. 이 책을 한번 이 육각형 인간을 쭉 보시면 두 번째는 육각형 인간의 트렌드가 육각형 인간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래요. 그리고 달성하기 힘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대요. 그래서 지들이 담쌓기를 시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육각형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게 집안은 90점인지 아니면 50점이 안 되는지 외모는 외모는 퍼펙트한지 아니면 삐리삐리한지 성격은 정말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걸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가치를 숫자로 계량해야 한대요. 그리고 서열을 매긴대. 와,
하여간 뭐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불편하죠. 지금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셋째는 육각형 되기를 회화해서 놀이처럼 즐긴대요. 육각형 게임이라고.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선망이라면 가볍게 가지고 노는 것이다. 내가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 못 되면 게임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결국 진실이 말해주는 건데, 그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요. 첫 번째가 담쌓기예요, 담쌓기. 아무나 육각형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가 타고난 집안, 둘째가 타고난 외모. 뜯어 고치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완성형 캐릭터. 어떻게 캐릭터가 타고나냐고. 외모야 타고날 수 있어요. 집안도 타고나야 돼. 근데 캐릭터까지?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부자가 아니라 금수저형 부자. 이게 이제 올드머니 룩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 올드머니 룩이 타고난 집안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선망을 담고 있대요. 올드머니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집안 대대로 부자인 기득권 상류층을 일컫는 단어예요. 신흥 부자는 뉴머니라고 한대, 뉴머니. 그래서 신흥 부자와 구별이 된다고요. 세상이 참 거시기합니다. 그리고 외모 상위 20%의 연봉 6천만 원인 남자하고요. 외모 하위 20%의 연봉 1억 5천만 원인 남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연봉 상위 20%의 외모 상위 20%의 연봉 6천만 원인 남자고, 외모 하위 20%의 1억 5천만 원인 남자. 과거에는, 과거에는 남자에게 외모는 잠깐이고 능력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현재는 왜 그러냐면, 현재는 여자들이 이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남자들보다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여자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남자가 빼어난 외모를 갖는 남자를 더 찾는다는 거야, 여자들이. 그리고 화장품의 남성 소비가 지금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인가 TV를 보는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중국 쪽인가 어디 소개를 하는데, 자기네 동네에서는 남자가 집에서 애기 보고요. 여자가 다 일하러 나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뭐 동남아 사람들도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들은 집안에서 땡글땡글 놀면서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근데 걔네들은 남자들이 집에서 이 애 보는 게, 애는 여자가 낳는데 보는 건 남자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요. 타고난 완성형 캐릭터가 완성형 아이돌이기를 바란다고. 과거의 웹툰은요, 초반에 약한 주인공이 등장해갖고 점점점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서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 웹툰은 노력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환상적인 스토리가 인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이게 젊은이들을 좋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더 무력감을 만드는 것인지, 저는 제 생각은 후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하여간 트렌드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화하기예요. 수치화하기. 내가 육각형의 인간인지 증거를 대보래요. 점수로 줄 세우기. 이거는 책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표로 옮겨서 만들어 봤어요. 프랑스하고요,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도요,
이 그 토론 교육을 되게 잘하는 그 무슨 교육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얘네들이 토론 문화가 잘 돼 있어요. 얘네들도 보면 한 개 이상의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래요. 프랑스에. 1번이. 우리나라는 1번이 뭐예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는 거. 프랑스의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는 있을 것. 우리나라는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다룰 줄 아는 악기 한 가지 있을 것.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거의 왼쪽에 오른쪽에 거의 두 개를 다 해당하는 분이 우리 여기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예? 스포츠도 할 줄 알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외국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6학년이 계세요. 남자분인데. 그리고 2000cc급 중형차 이상 우리나라는 소유한 세 번째가. 그리고 프랑스의 네 번째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 통장 잔고 1억 이상 보유. 네 번째가. 다섯 번째, 공분의 의원이 참여할 것. 그러니까 어떠한 이 정의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의연하게 참여하는데, 우리나라 다섯 번째는요, 해외 여행을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정도가 돼야 중산층이다. 프랑스의 여섯 번째는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다르죠? 이게 단순하게 문화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전부터 나름대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이 돼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그 핍박을 막 벗어나자마자 6.25가 터져갖고 3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놓고 갑작스럽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상이 변화되어 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던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육각형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비교해서 일렬로 줄 세우는 랭킹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치화하는데 첫 번째는 점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숫자는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맥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틱톡 인플루언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길을 가다가 슈퍼카를 만나면 직접 직업을 물어보고요. 이런 직업을 물어보는 영상만으로 약 1,44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대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직업, 연봉, 성공 팁이 무언지 요거를 물어본대요. 그리고 요새는 부자의 삶을 대리로 체험하는 예능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좋아요. 이런 것까지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한 표가 좀 재밌게 저는 다가왔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렇게 내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자? 놀이로라도 채우자. 욕망을 회화하다라고 얘기해요. 공주님 재질, 순정 만화 재질, 첫사랑 재질. 그래서 특정한 상황과 캐릭터에 재질을 붙이는 요즘 20대들의 표현을 빌자면 주인공 재질 정도라고 얘기를 한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육각형 게임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의도적으로 현실을 과장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
요런 표현들이 저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노력 없이 성과를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더 했지만 저희 때까지도 뭐를 하든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가서 기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거를 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안 그렇잖아요. 뭐 그게 단순하게 문화가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수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뭔지 아시죠? 가장 많이 팔린 차종. 그게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게 그랜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 차가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 죄송합니다. 중산층이 사는. 지금 육각형 인간의 등장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는 기준을 엄격하고 설정해 아무나 육각형이 되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가는 특성은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둘째는 비교를 통해 서로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현상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이거를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막 드러나게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육각형 인간에게 자신의 점수와 순위가 SNS에 어떻게 올라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아 현실을 과정해 가며 육각형 놀이에 몰두하는 이유는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와의 충돌을 막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육각형 인간의 전망과 시사점은요,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듯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 이야기도 참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맞나? 이제 아마 저만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나다운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김정일 박사라는 분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이 책을 쓴 배경이 이렇답니다. 과도한 경쟁에 따른 열등감, 배금주의, 계급주의, 비상상적인 교육열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최근 Z세대 사이에서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에 꺼리는 현상이 관찰된다.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죠. 편의점에 저기 일을 하는 편의점 거기서 알바 어르신이 너무 열심히 오는 젊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오늘 또 왔어 그랬더니 다음날 안 보였다고. 알아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가장 나다울 때 행복한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가격 정책인데요. 전략인데 일문일가 법칙이 살아가고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은 영국의 윌리엄 제번스가 일문일가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현재의 시장은 일물엔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 가격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라는 거는 정가, 어떠한 이 물건을 대변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보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라는 거죠.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물건을 다른 가치로 인정하는 경우는 상품을 구매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에서 그렇죠.
어얼리버드는 뭐 30% 할인해주고, 그죠? 그런 것도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매하는 채널, 우리 방에서 구매하면 10% 디스카운트 해주고요.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옵션을 기준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온라인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넓은 의미의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나 다이내믹이나 뭐 영어로 보면 우리 최성영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최성영 선생님 계신가요? 우리 버라이어티와 다이내믹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데 계신가요? 네, 하여간, 네, 비슷한 차이인데요. 뭐, 조금, 영어를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다를 것도 같아요. 나중에, 말씀이 되실 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두 번째 성공적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은 다양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격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고요.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 차별화, 소비자 간의 구매 가치 증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일 가격과 버라이티 가격에서 요새는 가격이 개인의 지불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마케팅 도구이자 수익 창출의 원천으로 작용이 된대요. 그래서 버라이티 가격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또 옮겨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단일 가격은 한 상품의 이익을 극대화한 하나의 고정된 가격이라고 하면 한 상품에도 개인이 지불 용의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설정이 된다는 거고요. 가격 결정 기준은 주로 원가에 대해서 가산하는 거예요. 시장 기반의 가격 정책인데 여기는 가치예요. 수요. 찾는 사람들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되고요. 결과는 소비자 선택권이 단일 가격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버라이어티 가격에서는 선택권이 증자하고 기업에서는 잠재이익을 포기하는 거고 여기는 잠재이익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여기에 아마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보죠. 여기에 있네요. 보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의 유형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시간의 버라이어티요. 수요가 줄어드는 비수기에는 가격이 인하하고요. 지금 저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월요일은 오프 피크로 25% 저렴하고요. 화요일과 일요일은 미드 피크로 15%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요일은 정가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이 시간의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요 뒤에가 이제 어디서 샀느냐고 해서 여기 보면 채널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격은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예요. 요즘에 메로나가 어디에요? 편의점에서는 얼마에 팔아요? 보통 1,500원에 팔아요. 이게 바하나가.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얼마에 팔아요? 1,200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는 600원에 팔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판다니까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어요?
편의점 옆에 가장 많이 있어요. 막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업주가 있잖아요. 요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지들이 직접 해요. 왜 경쟁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여기에 다이소는 1,000원 판대요. 1,000원. 아, 이 사람들 이거 또 열심히 조사한 거예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콘은 편의점에서 2,000원 넘게 팔아요. 그럼 대형마트에서 한 1,500원, 다이소에서는 한 1,200원 팔겠죠. 할인점에서 콘이 지금 1,000원 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얼마에 지금 며칠간만 하는데 세일 한다고요? 740 몇 원에 해요. 그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할인점보다 싸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들어가는 게 아이스크림 한 1,200원에 파니까 840원인가 들어갈 거예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그거보다 더 싸게 지금 팔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며칠만 팔지만 요새는 그렇게 버라이어티 가격 정책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 당신만을 위한 고객 버라이어티도 있잖아요. 가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학생증 내밀면 그리고 요즘에는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끝나가지고 이 입시생들 그러니까 항상 이철되면 수능 그 뭐죠? 수건표 가지고 오면 할인 팍팍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 또 옵션 버라이어티도 있어요. 옵션.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보면 이게 뭐 저가 항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뭐 여기는 그러네요. 서울의 한 식당에서는 숟가락 젓가락 앞접시 교체 비용이 있대요. 그게 이해가 돼요? 서울에 어떤 식당이 이런 데가 있대요. 숟가락, 젓가락, 앞접시 교체 비용도 있대요. 교체 비용. 그러니까 우리 뭐 밥 먹다 보면 숟가락 떨어지면 숟가락 바꿔주세요 하는데 교체 비용이 메뉴판에 써 있대요. 세상이 참 그, 그 우리 책에 보면 230쪽에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숟가락 교체 비용이라고 해서 야, 교체 비용이 1,000원이야. 숟가락 교체 비용이. 참. 그리고 모든 것은 가격으로 통한다. 그래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은 2012년부터 고객 수요, 제품 원가, 경쟁사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가격을 끊임없이 변경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업체 쏘카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버 역시 실시간 가격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간과 거리, 교통량, 수유량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토요일 밤 출퇴근 시간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더 비싼 요금을 책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전망가 시사점에 보면 가격과 컨트롤 타워를 가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뛰어난 가격 전략을 보이는 기업의 이면에 늘 이를 중히 여기는 최고 경영자가 있다는 거죠. 뛰어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반응, 그리고 경쟁 업체, 재고 수준, 다양한 변수를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이거를 어, 체크하고 이걸 갖다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체크하고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어,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스크림 회사를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이렇게 좀 되게 잘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컨트롤 타워 있잖아요. 가격 컨트롤 타워. 여기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CMO나 기업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CMO나 최고 경영자의 그 의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매출은 크고 직원은 많은데 영업은 지금 아직까지는 사장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온라인에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거의 탑 랭크 되어 있는 쇼핑몰이에요. 어떻게 중소기업체 사장이 저렇게 쇼핑몰을 잘 운영을 할까? 되게 의아했는데 맨날 뭐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그 그거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게 집요하게, 그리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잘 읽어요. 시장 변화, 소비자 반응, 경쟁업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고 수준을 생각해서 재고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떨어져야 되는데 재고 파악해갖고 올라오는 거 보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빨리 회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되게 순발력 있게 그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안에 나오는 거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앞에 육각형 인간도 요즘에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생각, 그게 같이 오버랩 되고요. 그리고 이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도 우리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무리 싸게 준다고 소비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싸다고 안 사요, 요즘에는.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가격.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요새는 블로그를 쓰고 쇼츠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간 해시태그나 이런 거를 어떤 거를 넣을까? 요새 키워드를 찾는 거를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 일만 하니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똑같은 동영상을 한 번 더 클릭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후에 한 주만 더 할게. 한 주만 더 해서 저희 나머지 뒤에 거는 간단하게 그냥 쭉 한번 넘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요즘 뒤에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보면 도파민이라고 재미를 쫓는 일상의 시대가 된 요즘에 어, 요즘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가 범람하는데 왜 그런지. 그다음에 요즘 없던 남편, 없던 아빠, 이제 가장에 이런 게 바뀌는 거, 남편의 역할이 바뀌는 거,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사이드 잡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사이드가 잡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어, 내가 새로운
내가 지금 하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외에 새롭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나만의 것을 만드는 그런 요새는 세대들이 직장에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내벤처 같은 거를 더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시켜갖고 분사도 시키고도 하고요. 이 디토 소비는 취향을 반영하는 그런 소비를 이야기를 하고요. 리퀴드 폴리탄이라 해서 이 지금은 지방에 가면 그런 거 하던 한평나비 축제 같은 것도 보면 국민보다 더 많은 인구가 오가잖아요. 그 축제 기간에는 하루에 유동하는 인구가 전체 군민보다 더 많은 유동 인구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리퀴드 폴리탄이고요. 그래서 지역은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고 정주 인구보다 관계 인구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 그리고 돌봄 경제는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앞에 있는 거 지금 이 네 가지 앞에 있는 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좀 접근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요 설명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그 또 오늘 두 가지 육각형 인간하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경 선생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되는가 봐요. 우리 화면 켜져 있는 네, 우리 그 선생님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임yok 선생님부터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잘 들었고요. 육각형 인강, 브라이트 가격 전략, 이런 용어들을 막 들으면서, 육각형 인간이 그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저는 아까 그 교수님 이야기 중에서 그 프랑스와 대한민국 그 두 개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렇게 뭐 악기 다루고, 봉사활동 이런 게 다 맞는데, 저는 그 딱 들으면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시대적인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아마 몸에 배어서 우리나라가 요게 오른쪽으로 이런 거를 더 먼저 선호하지 않나. 저도 제가 지금 오늘 무슨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낀 세대라고 위에도 부모를 음, 모셔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딱 우리 지금 60대 베이비 부모 시대가 뭐, 이래도 저래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살아온 전쟁을 겪었던 시대라서 이렇지 않나. 우리도 좀 지나고 나면은 막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까 그다음 브라이트 가격 아까 질문하면 나는 그때 무슨 대답을 해야지라고 고민을 살짝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다 있구나. 뭐 어디서 샀느냐 뭐 얼마만큼 했느냐 그런 거에 다 그거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되게 좀 와닿고 누군가가 그런 전략을 다 세워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죠? 뭘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아이스크림 교수님 지금 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설명을 많이 비교를 해주시니까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사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먹고 싶으면 가서 대령 사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면 이런 전략적으로 사는 것도 좀뭐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요즘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뭐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비교를 해보는데 또 직접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음악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정말 좀 괜찮은 분위기에 가서 식사를 하자 이러면은 10년 정도 그 차이가 나는 데는 배경이 좋고 분위기 좋으면 거기서 끝이지. 거기서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까지는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나요.
먹는 것도 그렇고. 아, 그런 데서도 벌써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하물며 우리 아이들, 30대 이 아이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너무 격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하는 걸 듣고 보면은, 아, 그때 그 시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니까 다 공감이 하는데, 우리 얘기를 아들한테 하면, 아유, 뭐, 그냥 쓰세요.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딱 이리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고생 안 해본, 너무 좋은 시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할 얘기 너무 많고 막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용규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끊는데 말을 시켜서. 오디오 꺼졌습니다. 오디오가 꺼졌습니다. 오디오가. 이용규 선생님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김일성 선생님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아, 아, 뭐, 간단하게 지금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한데, 네네. 어, 이 트렌드 24년 관련해서 볼 때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격세지감이 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놀랍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MZ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렇겠구나. 나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라이어티한 가격 정책이라든지 어, 그, 이, 우리가 이제 독서하고 글쓰기 하는 이런 내용이 아무리, 앞선 세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에, 어, 이 방점은 인간이 찍어줘야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가격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느냐. 백화점의 가격, 마트의 가격, 아니면 요즘 자주 가는 식자재 마트의 가격, 면세점의 가격, 이런 부분들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트렌드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마감지어로 잠시 화면을 끄고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성덕 선생님. 네, 잘 들었어요. 저는 그 뭐지? 육각형 이제까지 뭐 예전에 그 신혼초 이제 결혼 초하고 그래도 한 30대까지는 제가 중산층인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40대부터 보니까 아 내가 중산층이 아니구나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육각형이랑 더 읽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아닌 나는 이제 그 밑에 하층에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느껴지는 그런 거고, 이 책을 읽으면 아까도 들으면서 보면은 전 진짜 뭐 그 지금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사는 듯한 느낌. 음, 애들 용어들도 많이 모르겠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버라이어티 가격도 그런 거잖아요. 그 뭐지, 요즘 아이들하고는 진짜 너무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좋았다는 것은 요즘 애들 그 뭐지, 소아 뭐 당뇨도 있고 또 치매도 있고 뭐 이런다는 병이. 그래서 어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100세, 120세까지 간다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좋은 거 먹고 자랐잖아요. 못 먹고 살았다 하지만 자연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는 그런 자연적인 음식을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건강하다 하시면서 그 말씀 하신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못 먹고 자랐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드시고 사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막 75세, 80세 넘어도 좀 건강하시고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아픈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비만도 있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한편으로 그럼 우리가 정말 이게 감사한 시대에 살았구나. 그리고 또 전쟁도 저는 없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겪지, 물론 예전에 우리 때 막 데모하고 막 그런 것들은 좀 독재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정말 어렸을 때 보면 막 방공을 해서 막 훈련하고 뭐하고 사리안 소리는 그게 전 되게 겁이 많이 해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막 중학교 넘어서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행복했던, 난 전쟁이 없어서 정말 행복했다 하는 생각을 자꾸 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예전 이제, 그래서 저는 환경을 좀 지키고 싶고 먹거리를 애들한테 좀 좋게 해주고 싶고, 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느 하나로 막 병원도 놓고 있고 어떤 병에 노출될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쓰레기만 물려주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걸 안 쓰려고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다 기억나진 않지만 이렇게 본초상 같은 도 놀랐고, 아무튼 놀라움이 연속이다는 거고, 난 이 교회 하나도 아는 게 없지? 진짜 모르는 세상 이야기를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1년에 한 곳씩 써내지? 하는 놀라우면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 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도 빠르고, 한 번 더 읽을 때, 이거구나 하고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조금 저도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되게 저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가 연결돼 있는 비즈니스 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왜 가격을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책을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우리 사장한테도 그래요. 그 당신이 하는 이런 것들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그냥 툭툭 던지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금 30대 이제 막 된 젊은 친구하고 어제도 회사에서 남아서 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이 이야기 해줄까 그랬더니 그 친구는 되게 좋아해.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다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또 사장 얘기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그래도 그 전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30분 정도, 길게 하면 그분들은 뭐 또 이렇게 못 하니까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격 정책을 피는 것이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거를 빨리 대체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세상에서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 우리 회사에 우리 대표님이 그런 거를 정말 잘하고 계시고 또 사무실의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간 감사하고요. 우리 스마일리치는 집에 안 들어가고 네, 운전하는 것 엄마 같진 집에, 않고, 엄마 집에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려고 켰어요. 아니, 네. 거기 길 안 막혔어요? 오늘 가시면서? 길 네, 많이 막히던데. 켰어요.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온 거예요. 음, 원래 평소에 얼마 걸리죠? 거기까지? 1시간 반? 네, 1시간 반 걸리면 2시간, 2시간. 제가 음, 좀 천천히 하면 2시간 하는데, 맥히니까. 음. 네. 좀 이야기를 그래도 대충 들으셨는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운전에 집중하느냐고 대충 못 들었어요. 육각형 인간만 들었어요, 육각형 인간. 중요한 거 들었네. 육각형 인간이 저는 조금 좀 까칠했어요. 제가 들을 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네, 저는 그냥 동그라미로 살래요. 육각형으로 안 살고. 동그라미는 더 심한 건데. 대입하도 둥글둥글하니 모든 동그랗게, 것을 대입해도 만점이잖아. 둥글둥글하니 동그랗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기, 네. 우리 신랑도 걱정하고 엄마도 걱정하고 그래갖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네, 뭐 화면 끌 거예요. 아니, 저기 잠깐만요. 그럼 사진 한번 찍고 우리 미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예, 잠깐 사진 한번 찍고 보낼 분은 보내고 합시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제 책이 네, 하나, 둘, 네,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 선생님, 어머니하고 또 네. 좋은 시간 보내셔요. 그 네, 이쁜 얼굴 감사합니다. 화면 켜놓았어. 그거 끄지 말고 이쁜 얼굴 있네. 사진. 말이 계속 나오니까. 저거는 그 20대 후반에 찍은 사진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오늘 조혜숙 선생님 혹시 그래도 친구 집에 가 있어도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친구분하고 같이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친구분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쟤네들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요. 그때 너무 지금 감탄을 하면서 듣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멋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생따마비 들어오라고 하고 있었어요. 네, 하여간 저기 좀 오늘 뭐 들으신 것 중에서 육각형 인간하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 중에 그 네, 육각형 인간에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6가지 중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해야 되고, 예, 스포츠 하나 정도 해야 되고, 악기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하나는 만들어야 되고, 또 공분의 의원이 참여할 것, 또 약자를 돕고 봉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그 이용규 선생님이 생각이 나대요.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참, 잘 살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저기, 예, 부채 없는 것도 좋고, 월급 500만 원도 좋고, 2000cc 차 타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좀 봉사도 좀 하고, 우리도 언제 연말에 그 생따 봉사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뭐, 회사들은 연말에
왜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생따 네. 뭐 걸고서 이거 저기 어깨띠 두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아, 그,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매년 네, 연탄 100장 이렇게 봉사해 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문경에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인데 거기가 네,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1년에 거기는 어, 연탄으로 이렇게 다 떼면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한 3천 장이 필요하대요. 3천 장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100장 가격이 한 10만 원 해요, 요새. 8만 네, 원인가, 한 장에 80원인가, 100원인가 하는데, 그, 보냈는데, 올해 아직 제가 안 보내서, 거기 한번 보내야 되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런 데도 한번 이렇게 돈 만 원씩 모으면 우리 10명이 모으면 1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아, 들더라고요. 네, 뭐 지금 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또 우리도 육각형 인간에 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한번 네, 뭐 동참을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제가 더 동참, 보태서 네, 예, 뭐, 모이는 만큼 모이는 음, 만큼 곱하기 2 해가지고 제가 보내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한번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주셔서 우리 동참할 수 있으면 5천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해가지고 네, 어, 네, 제가 지금 한, 한 5년 가까이 매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탄 날릴 때 연탄 날른다라면 제가 짜장면 값도 보내드리고 같이 네, 짜장면 드세요 하고 그렇게도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올해도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조혜수 선생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육각형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그 말씀이 되게 저를 또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힘을 주시네요. 네, 우리 김미숙 선생님. 네, 네, 육각형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는 거인가요? 그렇죠. 사회의 완벽을 완벽함에 추구하는. 대해서 집착을 탐구하고, 예, 챗GPT한테 빨리 물어봤어요. 몰라가지고. 김남도의 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육각형 인간이 뭐야? 했더니 정리해주네요. 네. 뭐라고 했어요? 어, 정리를 해주는데 잠깐만요. 여러 가지에서 지금 뭐라고 얘가 해줬냐면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김난도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이 개념은 사회의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탐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교육이나 외모, 주거, 가족 배경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완벽 추구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의해서 더 심화되고 사람들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이는 사람들의 자신의 생활 기준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감소하는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음, 해주네요. 맞나요? 제가 지금 잘 맞는 것 몰라서 같아요. 네. 되게 지각생입니다. 되게 죄송합니다. 음,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음, 이 AI가 트렌드 코리아에 그 오픈돼 있는 정보를 이미 학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이제 나온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온라인에 이 정보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이미 얘가 그 학습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되게 학습,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음, 맞습니다. 학습보다는 이제는 막 플러그인 사용해가지고 앱 찾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그게 혼합이 돼가지고 달리도 따로 이것도 들어가지 찾고 막 뭐도 않고 찾고 바로 해줘요. 바로. 그래서 바로 거기서 서칭을 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앱이랑 있는데 뭐 블로그 어디 어디 들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바로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네. 맞아요. 지금 음, GPT-4 쓰면 음, 그
최신 것도 검색이 되고요. GPT-4 플러스 쓰면 최신 것도 그거 쓰고 검색되고 있어요. GPT-4에서는 달리가 그냥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려줘야 하면 GPT-4에서는 그림 바로 그려줘요. 그래요? 안 어, 그려주던데 그림은 아니, 하더라던데요. GPT-4, 그러니까 그게 한 1, 2주 됐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려줘요? GPT-4를 쓰면은 음. 그려주는데, 어, 그 플러스 요금을 냈던 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료 가입을 안 받고 있대요. 어젠가 그젠가부터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막 뭐 해가지고 그런다고 살짝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주곤 했는데 그림 그려줘요. 한복 입은 사람 그려주라고 했더니 의외로 되게 잘 그려줘요. 생각보다. 그리고 손도 이제는 막 이렇게 6개 했는데 학습을 다 했나 봐요. 진짜. 그래서 손도 예쁘고 지금은 제가 깜짝 예, 놀란 게 한복 입은 애 그려주라니까 오른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똑같이 그렸더라고요. 오, 그래서 크리에이팅 이미지 해가지고 지금 막 학습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런가 봐요. 가지고는 그렇게 그려주고 또, 아무튼 뭐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데서는 그 강아지 입고 한복 입었는데 그 사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는데 그 유튜브 그 사람 되게 이쁘게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엄청 뭐 빗들이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써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진같이 진짜 이렇게 빛 같은 빛도 잘 나오고 얼굴 모양도 되게 잘 나오고. 약간 그런, 예전에 약간 지금 한국도 예전에는 하면은 중국 여자처럼 일본 여성처럼 해주는데 지금 좀 한국 여성처럼 해주고 저는 이제 일본 여자처럼 그려줘서 일본 여자하고 한국 사람처럼 그려주라 하니까 그 일본 여성이라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그냥, 어, 우와. 긍정적, 이게 지금 금방 궁중에서 응, 한복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GPT-4에다가 응,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꽃무늬 와. 치마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네. 네. 그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했어요. Please draw a beautiful picture of a woman wearing 한복 in the royal place. 그러니까 궁중의 안에서 음, 한복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려달라고 음,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운받으면 얼굴도 있잖아요. 되게 예쁘게 그려줘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되게 많이 바뀌어지고 와. 그리고 여기에 이 보면 이 MZ 윈터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제가 어 하여간 이런 질문들을 여기도 있죠. 겨울철 아이스크림 마케팅을 위한 퍼피 전략. 그러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하니까 이런 것도 계속 물어봐요, 얘한테. 제품은 음. 어떤 거라고 가격은 그다음에 촉지는 프로모션은 플레이스는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 이런 거. 뭐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정부 사업 지원하는 사업 계획서 쓰는 건데 거기에도 얘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기본 타이틀은 이렇게 주죠, 제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적인 거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지금 우리 정상수 선생님은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요, GPT 쪽을.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저보다도 빠르게 이런 거를 또 아시네요. 저는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우연히 걸려 들은 거예요. 우연히 얻어 들은 거. 어, 응. 파일을 공유해 주셨네요. 우리 음. 저기 김민욱 선생님도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그죠? 어, 보이시죠? 우리 저기 채팅창에 지금 사진 2개를 올려놓으셨어요. 되게 잘 나왔네, 그죠? 근데 다른 분 거는 진짜 이뻐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냥 그래왔는데 그분 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음. 그러니까 그 근데 저기가 거기 제가 유튜브 채널 잊어버렸는데 거기 보면 그래. 민진홍 소장도 되게 잘 네네. 그려요.
그 아, 사람의 명령 그분은, 프롬프트가 되게 음, 되게 좋아서 예, 그분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그때는 챗GPT 하기 전에 마케팅 때문에 제가 이제 사무실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음, 그랬는데 음. 하여간 아, 되게 많이 연구하고 최 누구죠? 그분하고 둘이서 최규문 계속 씨. 지금 예, 근데 책임은 이제, 대표하고 네. 예, 거기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 수업하고 겹쳐요, 지금. 그래서 맨날 못 들어요. 예, 저희는 수업이 아니고 아니, 독서 그니까, 모임이고 네, 어, 어쨌든 예,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음,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 정성덕 선생님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익히는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음.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김민숙 선생님 이제 육각형 인간이 그렇게 나왔는데 네. 육각형 인간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완벽함을 추구해가지고 이게 육각형이 어디를 봐도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평행선.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육각형 인간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육각형 인간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일단 나에 맞는 그거를 만들어 가자. 저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가 매년마다 나오는데 매년마다 어렵고요. 전년도 것도 제대로 안 봤는데 새년 것도 나오면 또 새 거 보고 이래서 이게 너무 아 이거 그냥 짜맞추기 아닌가 막 요런 생각 좀 약간 회의적인 것도 좀 있어요. 매년마다 이게 나오는 게 그러면 내가 2024년도 게 새로 나왔는데 그럼 2023년도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작년에 이제 사놓은 책이 있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게 올해 이게 맞았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모르겠는 것도 너무나 많고, 이거는 이제 너무 앞서가는 미래를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속 데이터 통계로 좀 분석해가지고 하는 게 트렌드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 정도가 그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이미 그렇게 설명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최면에 걸려가지고, 아, 올해는 이게 트렌드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필터링이 없이 앞에서 나가는 그 앞선 사람들의 그 데이터만 너무 따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 같고요. 제가 이제 이 트렌드 코리아를 그쵸 올해 3년째 이걸 하고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전후 관계하고 이 여기서 지금 그 130조까지는 그 2023년 트렌드 코리아와 그 이전의 키워드들이 2023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특히 104쪽부터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23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을 소개하면서 2023년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2024년 트렌드도 이야기해 주는 거는 없던 세상에 없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육각형 인간도 그렇고, 그 앞에, 이 분주사의 이런 그 가성비보다 시성비를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대기 시간 줄이기 위해서 대기 앱 같은 것까지 활용을 하고, 그리고 홈 프롬프트야 지금 뭐 저기 GPT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도파민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 없던 그 아빠, 그다음에 스피노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그것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어, 오늘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 뭐죠? 오늘 영화 제목이 그거 학교 이야기가 나와 있는 영화인데 그 뭐라고 합니까?
용감한 시민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육각형 인간의 한 부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요, 키워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아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김민석 선생님 되게 정확하게 저는 보셨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가 아닐까 그런 의도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드래곤 아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다가 그거를 얘네들이 새로 만들어낸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제가 부담스러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육각형 인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나? 왜 이런 이야기를 써갖고 요즘 그 MZ 세대,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규정하려고 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실제로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시대가 어느 정도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까지 규정해가지고 자기 규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렇게 해가면서 나갈까?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불편하게 읽은 그 부분인데 김민석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첫 해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설명하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들에 대한 왜 그런지를 그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지금 김민숙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프롤로그에 써놨어요. 일부를 써놨어요. 이 안에 작성일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필터링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있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일부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2024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건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박성욱 교수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또 지났네요. 네, 우리 박성욱 교수님 같은 집에 사는데요. 집이 넓어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네, 어디 가셨나요? 제가 용감한 시민은 막 밖에서 얘기해 주던데 지금 네 그러면 저희 네, 아니요, 지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잠 들었었어요. 듣다가, 네, 잠이 막 너무 피곤해갖고 잠 들었었는데, 저도 아까 육각형 인간에서, 저도 아까 그거 하면서, 야, 이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 가지를 나는 그런 육각형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다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 근데 또, 육각형 인간이 되지는 못하지만, 육각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이 또 채워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또 조혜 선생님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보다 뭐 봉사라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라는 차원은 되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를 또 기반 삼아서 더욱더 2023년도에 가지지 못했던 그 마음의 여유를
2014년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그런 또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까지도 또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오늘 제가 중간에 잠깐 잘못 들어서 네, 중간 처음에 부분에 들었다가 뒷부분에 이제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 2024 트렌드 코리아 저도 아직 다 안 읽어봤는데 진짜 읽어봐야지 더 우리 또 김 교수님 얘기하는 것들이 또 내용들을 더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고 처음에도 저도 쭉 훑어서 보긴 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 24가. 네, 그래서 이번 계기를 또 한번 해서 2024 트렌드 코리아를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나머지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트렌드 코리아는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내년도 1년 계획을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그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의 그 1년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한 달을 또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그한 4주, 3주, 4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는 실제적으로 연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일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또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내년도 계획을 우리 독서 모임 통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성경쌤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또 그래도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 네, 어려우면 그대로 우리 박 교수님 오셨는데 사진 한번 찍어요. 저희 아까 찍었는데 얼굴 나와야 될까요? 네, 사진 한번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네, 잠깐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매일 아침에 뭐 수요일 날은 우리 박 교수님이 해준다 해가지고 월화수목 할 건데 요거 한 장씩 지금 읽고 있어요. 저희 4장까지 읽었고요. 월요일 날 5장 또 한 장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쪽분이 안 돼서 한 장 읽는데 한 10분 걸리고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누면 한 7시 40분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우리 이용규 선생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네, 요즘에 예,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일찍부터 얼음이 얼더라고요. 해 지기 전부터 바닥이 얼더라고. 그래서 항상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